구독과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감 꼼꼼쌤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의 비밀스러운 에피소드들을 살짝 공개해 보려 해요.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겪는 다양한 슬픔과 기쁨이 엮여 있죠.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자, 그럼 학교일지 시작합니다. 65번째 충격경악 사연입니다. 춘천중학교 학생 나체 사진 합성 사건. 내가 일렀지? 학폭사건 신고. 마탁폭 당했다. 강원도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사이버 학교 폭력 사건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 몇몇 학생들이 인스타그램 단체 DM 대화방, 소위 단댄방을 만들어 특정 학생 A를 성적으로 희롱하며 조롱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들의 행동은 매우 악의적이었고, 피해 학생 A를 대상으로 한 명의 훼손과 인격 침해는 점차 심각해졌다. 처음 이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학생들이 단체 DM방을 만들고 A 학생을 희생양 삼은 순간이었다. 학생들은 이 방에서 A 학생의 외모와 성적 정체성에 대한 비하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교실 내에서 몰래 찍은 A 학생의 사진을 공유하며 이를 우스꽝스럽게 합성하는 등의 행동으로 A 학생을 조롱했다. 이 대화방에서는 A 학생의 몸과 얼굴을 두고 성적 희롱과 비난이 이어졌고, 참가한 학생들은 이러한 대화를 부추기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특히 A 학생의 교실 내 사진을 몰래 찍어 이를 성적으로 왜곡한 합성 이미지들이 문제가 되었고, 이러한 사진들은 대화방 내에서 폭넓게 공유되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A 학생은 이 대화방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을 향한 비난과 조롱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지할 기회를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7월에 들어서는 가해 학생들이 더욱 대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나체 사진에 A 학생의 얼굴을 합성하여 대화방에 올리는 극단적인 조롱을 감행했다. 이러한 사진을 보고 있던 대화방의 다른 학생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저 웃고 넘기며 A 학생을 비난과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 성적 굴욕과 명예훼손을 넘어선 이러한 행동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과 인격 침해가 어느 정도까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이때까지도 A 학생은 여전히 대화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자신을 향한 비난과 조롱이 사이버 공간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피해자 모르게 이루어진 괴롭힘은 몇 달간 지속되었고, 결국 8월이 되어 사건의 전말이 학교 측에 알려지면서 대화방의 존재가 외부로 드러나게 되었다. 8월 개학 후 학교 측에 이 사건이 신고되었고 즉각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건이 드러나자 대화방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 일부는 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대화방에 있던 일부 학생들은 B 학생을 사건의 신고자로 지목하며 그에게 보복성 따돌림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B 학생은 그동안 대화방에서의 괴롭힘을 목격하고 이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해 학생들은 이에 대한 안갚음으로 B 학생을 또 다른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상황은 사건의 범위가 A 학생을 넘어서 B 학생에게까지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B 학생은 이후 학교 폭력으로 가해 학생들을 다시 신고하게 되었으나, 가해 학생들은 이에 맞대응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B 학생의 신고로 인해 자신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B 학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는 이른바 맞불 작전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B 학생은 이중의 피해를 입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다. 현재 B 학생은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상태다. 그는 불면증, 불안, 우울감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비학생의 상황은 단순한 사이버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A 학생 역시 자신이 성적 조롱과 합성 사진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두 학생 모두 가해 학생들로부터의 괴롭힘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B 학생의 부모는 자녀가 더 이상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학교 측에 전학을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B 학생이 대화방에 있었던 이유로 그를 가해 관련자로 분류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학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B 학생과 그 부모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B 학생 측은 대화방에 단순히 초대되어 있었을 뿐 A 학생을 비방하거나 조롱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B 학생을 가해자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B 학생의 부모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들은 우리 아이는 가해 학생들로부터 추궁과 따돌림을 당해 더 이상 학교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학폭위에 심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지금도 가해 학생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전학 절차가 지체되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오는 19일에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A 학생에 대한 성적 조롱과 합성 사진 게시 사건, 그리고 B 학생이 겪은 보복성 따돌림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와 B 학생의 전학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화방에 있었던 학생들이 모두 가해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화방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을 학폭위에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이 어떻게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방관자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는 발언이다. 이번 사건은 현대 사회에서 사이버 공간이 얼마나 강력한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특히 학교 폭력의 새로운 형태인 사이버 괴롭힘은 그 피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피해 학생들은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며 가해 학생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자신의 범죄 행위를 감추고 조롱을 이어나간다. 또한 이번 사건은 교육 당국과 학교의 대응 방식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참여자를 동일하게 다루는 방식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B 학생의 경우처럼 단순히 대화방에 초대된 것만으로 가해자로 분류되는 것은 또 다른 부당함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사이버 폭력에 대한 보다 강력한 예방책과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교 내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괴롭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쉽게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충격경악 사연이었습니다. 항상 정신건강 바짝바짝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를 보냅니다. 좋은 사연 있으시면 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사연 채택된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65번째 학교일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고감 꼼꼼쌤이었습니다. 아디오스. 구독과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